드림 매치 날아갔다. 이거는 뭐 브록 레스너와 군터의 썸머슬램 드림 매치가 원래 계획됐지만 결국 취소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셀프메이드에 따르면 WWE는 썸머슬램에서 군터와 브록을 맞붙고 그보다 앞선 늦봄이나 초여름에는 군터와 로만 레인즈 대결까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이유로 계획이 변경되면서 브록은 오바페미와 헬리나셀 매치를 치르고 군터는 닉 아이디스와의 대립으로 이동했습니다. 브록이 오바페미와 다시 일하기를 강하게 원했을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군터의 커리어 킬러 이미지와 브록의 은퇴 계획이 맞지 않았던 점도 변경 이유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왜 드림 매치 많이들 하시는데 일단 원문이 드림 매치라고 써 있어서 저도 굳이 바꾸지 않았고요. 실제로 요것도 오바페미하고 지금 브록 레스너하고 대립하는 게 오바페미가 브록 레스너로 인해서 로얄 럼블 제거됐잖아. 근데 이 군터하고 레스너 드림 매치 떡밥도 로얄 럼블 때 맞대면 때문이었어요. 이 장면이 로얄 럼블 때 맞대면 했던 그때 장면이고 이때 실제로 드림 매치였어요. 그래서 레슬매니아 때 이 경기 하려고 했어요. 자넬 그랜트 사건이 터졌죠. 자넬 그랜트 사건이 터지고 레스너가 WWE에 나올 수가 없어서 로얄 럼블 때 나오고 실제로 레슬매니아 때 거의 확정이었는데 레스너가 나올 수가 없었죠. 여론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레스너가 그 여론 때문에 못 나오고 있는 시기 동안 군터는 챔피언이 됐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싫어했고 군터는 존 시나를 은퇴시켰고 사람들이 군터라는 존재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게 되면서 지금은 군터하고 레스너의 매치를 드림 매치라고 생각하지 않죠. 적어도 한국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봤을 때. 한국 팬들은 그런데 근데 맞아요. 드림 매치였어요. 실제로 드림 매치가 맞았고 그래서 얼리얼 보면 화이트보드에 아예 써 있었어. 확정 매치로. 근데 아쉽게도 취소가 됐고 그때 당시에 지금 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사람들이 얘기하잖아. 뭐 레슬매니아 때 링 부츠를 벗고 장갑을 벗고 뭐 이런 게 다 군터 피하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도 크게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브록이 오바페미하고 다시 일하기를 강하게 원했다. 이게 뭐 군터 피하기를 했다. 뭐 이렇게 봐도 맞는 말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드림 매치가 맞고 드림 매치는 취소가 되었다. 이제는 확실히 취소가 확정이다. 취소가 확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두가 모르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무산된 이유 리얼이은 크크. 그니까 오바페미가 더 미래에 적합하지. 군터 커리어 킬러 기믹이 이상해서 그런 거예요. 군터를 방출하면 그에게 먹힌 자들은 어떡하죠? 역사로 해야 되나? 그니까요. 그러니까 군터를 지금 이렇게 쓰면 안 돼. 사실 군터를 결국에 뇌절을 안 하기로 한 것 같은데 레스너 뇌절해도 저는 좋았다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챔피언 됐어야죠. 챔피언 되고 챔피언 된 다음에 범접할 수 없는 존재가 된 다음에 트릭 윌리엄스라던가 다른 브랜드긴 하지만 오바페미라던가 좀 떠오르는 새로운 챔피언 안 해본 새로운 회사의 얼굴이 되려 있잖아. 그런 애들이 스텝업 되는 군터의 상대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뭐 하다못해 코디로즈의 또 다른 챔피언 재물이라도 되었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그리고 WWE가 실제로 그런 생각으로 계속 처먹였다고 생각하고 레스너도 실제로 처먹일 생각이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레스너가 거부한 것 같고 그래서 몇 번이나 얘기하잖아. 이거를 건틀릿을 만들 생각이었다니까. WWE 존시나 WCW 골드버그, TNA AJ 스타일스, UFC 브록 레스너 한 다음에 뭐 ECW 랍밴댐을 해도 좋고 뭐 이 건틀릿 만들려고 했어 실제로. 근데 이번에 레스너가 슥 이렇게 피했죠. 예, 이번에 피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제리코, 레이, 브록, 군터한테 은퇴 안 당할 건데 레이도 제대로 피했죠 이번에. 레이가 아주 제대로 회피기동 잘한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 군터 망한 거 맞지? 라는 뉴스인데요. 군터의 최근 행보를 두고 AJ 스타일스도 입을 열었습니다. AJ는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WWE가 군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의견은 충분히 이해된다. 라고 밝혔습니다. 존 시나와 AJ 스타일스를 은퇴시키는 엄청난 업적을 쌓았음에도 레슬매니아 카드에서 거의 제외될 뻔했고 현재는 닉 아이디스와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AJ는 동시에 WWE 각본 작업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라며 작가진에 대한 존중도 함께 드러냈습니다. 해서 각본진이 워낙에 어려워. 군터가 지금 망한 건 맞는데 그렇다고 각본진이 못한다고 하기엔 또 어려워. 약간 이런 식으로 중립 기어를 박으려는 AJ의 몸부림이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시나하고 AJ를 모두 먹었고 골드버거도 먹었는데 그런 거 치고 군터가 지금 위세가 약한 건 맞아요. 예, 저번 뉴스쇼에도 말했듯이 스맥다운에서 한 번에 두 번의 패배를 당하지 않나.
또 로프 브레이크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코디에게 계속해서 핀폴 셔틀 당하고 있는 게 이 말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존 시나랑 AJ랑 골드버그보다 코디 로즈가 더 강하다 막 이렇게 보여지는 거니까 뭐 실제로 그렇긴 해요. 뭐 존 시나를 마지막에 이겼으니까 그렇긴 한데 이 모든 아이콘들을 잡아먹은 군터는 지금 그 누구도 번접할 수 없을 정도의 위상이 되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지. 먹은 값을 못하고 있어. 그니까. 그래서 AJ도 먹은 값을 못하고 있는 건 맞아. 여기까지 얘기한 거고. 그러면서 각본 쓰는 게 좀 어렵긴 해. 약간 이런 식으로. 중립기어를 박은 WWE 직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여기에 대해서 정말 내 자신도 많이 생각해봤고 이 시청자들의 의견도 너무 많이 받아봤잖아요. 저는 계속해서 이 시나가 군터한테 먹히는 거는 이 업계의 자연스러운 순환이다. 이 생태계의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 왔는데 사람들은 존 시나를 너무 좋아해. 그러다 보니까 아니야! 존 시나는 군터에게 먹히면 안 됐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보고 이번에 얼리얼까지 보고 나서 내가 결론을 하나 얻어냈어. 그래, 존 시나가 이 후배에게 먹히는 거는 맞아. 근데 군터에게 먹히는 거, 악역한테 먹히는 거 이거는 더더욱 맞는 말이야. 근데 WWE가 너무 정배로만 옳은 흐름으로만 가려고 한 게 이 WWE의 존 시나라는 특수성을 무시한 것 같다. 사람들에게 욕을 안 먹으면서 후배에게 지는 방법을 생각해봤지.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좀 약간 미래의 횃불이 들었다면 어땠을까? 앞으로 미래의 악역 말고 미래의 선역에게 져줬다면 어땠을까? 그랬으면 역반응이 훨씬 덜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로펑코쉐 이 4명 말고 이 유리천장 4명 말고 이 밑에 있는 선역 있지. 밑에 있는 선역인데 굉장히 앞으로 회사를 짊어질 것만 같은 그런 애랑 했다면 어땠을까? 그랬다면은 지금 트리플 H, WWE, 존 시나 이런 사람들이 욕을 좀 덜 먹지 않았을까? 군터도 포함이고 약간 그런 생각을 해봐요. 가장 이상적인 해답은 시나가 지더라도 선역한테 줘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어제 얼리어를 보다가 생각이 나더라고. 토니 디안젤로 아니야! 토니 디안젤로 아니야. 아 빡치네. 토니 디안젤로는 게르 같은 존재라 걔는 그랜드 슬램 받은 게 상이 아니에요. 그랜드 슬램은 보충 수업이에요. 보충 수업을 그만큼 많이 받았다. 4수 5수에서 서울대 가는 애야 걔는. 트릭 윌리엄스가 좀 약간 너무 이른 것 같은데 트릭이 시나 잡는 것도. 그래서 나는 이 로펑코쉐 밑에 있는 선역 라인을 생각해보니까 시나를 이기는 그림이 또 안 그려지긴 하더라고. 근데 좀 답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선역이 이겼다면 역반응이 덜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 들어요. 군터에게 먹힌 방식이 이상했음. 그냥 내가 계속 얘기했지. 그 군터한테 먹힌 방식 이거 있잖아. 이거 너희들이 좋아하는 시나가 택한 시나의 방식일 거라고 계속 얘기했죠. 내가 이 얼리얼에서 존 시나 이거 은퇴 이거 나오고 나서 내가 세남에 입중기한 존 시나의 은퇴 전의 리뷰 영상을 내가 다시 봤어요. 내 유튜브 채널을. 근데 존 시나가 레슬링을 내려놓는 평온한 방식이라고 내가 얘기하더라고. 그러고 나서 시나가 얼리얼에서 얘기하잖아. 사랑받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늘로 떠나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한 캐릭터의 죽음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존 시나가 원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방식을 싫어하는 거지. 트리플 H가 망쳤어! 이러잖아. 존 시나는 되게 만족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마지막 단추만 선역이었으면은 그래도 좀 덜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탭치즈나 말던가. 아니 그게 존 시나가 원하는 방식이래잖아. 존 시나가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내밀잖아요. 레슬매니아 때도 내가 뭐라 그랬어요. You can't wrestle를 실천하기 위해서 벨트샷으로 이긴 거기 때문에 나는 이 경기를 굉장히 좋게 봤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했지. 근데 그것도 존 시나의 아이디어였어. 존 시나는 그 뒤에 카운트아웃으로 이길 생각도 했죠. 프로레슬링을 망치기 위해서 최악의 경기만 연달아서 펼칠 생각이 존 시나의 생각이었어. 나는 계속해서 그거를 얘기해 줬잖아. 근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싫어했지. 삼치가 망쳤어 이러면서. 근데 오히려 삼치가 브레이크를 밟았죠. 지금 사람들이 너무 싫어해. 너 카운트아웃으로 이기는 아이디어? 너 그거 하면은 우리 회사까지 위험해질 것 같거든. 그래서 조금 뇌절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존 시나의 브레이크가 된 게 트리플 H 쪽이었어요 사실. 근데 뭐 지금은 그런 거 보다가 나중에는 막 얼리얼도 가짜다 트리플 H의 변명쇼다 막 이렇게 막
아니 뭐 대체 어디까지 보여줘야 믿을 거야? 어디까지 보여줘야 존시나의 아이디어였다는 걸 믿을 거야? 물론 상대는 트리플 H가 배정한 게 맞아요. 그 트리플 H가 배정해준 상대를 어떻게 상대할지는 존시나의 아이디어예요. 존시는 자기 연기를 원래 자기가 짜. 그래서 조금은 주홍 글씨도 좀 벗기고 조금은 색안경도 좀 벗고 그냥 좀 이렇게 한 발치 멀리서 좀 취미로 봤으면 좋겠어요. 이걸 직업적으로 막 핏대 세우면서 볼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한 5명밖에 없어. 조경호, 정승호, 김대호, 홍석준, 강한빈 5명이네 딱. 5명밖에 없어. 좀 편하게 보세요.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히에시나 게노잼 그니까. 근데 그게 난 그래요 사실. 그것도 계획대로 갔으면 좋았을 거라 생각해. 근데 뭐 여러분들이 하는 말도 맞아요. 삥삥이도 문제였고 더락도 문제였고 걔네들이 중간에 때려친 것도 문제였고 중간에 때려치고 나서 대안이 없었던 것도 문제였고 님들 말도 맞고 트리플 H 말도 맞고 어떻게 한 명만 100% 유지할 수 있겠어. 조금만 중립적인 시선으로 보면은 프로레슬링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으면서 볼 수 있다. 요즘 로우 재밌어요. 어제만 이상하게 재미없던 거지. 저번 주까지만 해도 폼 좋았고 스맥다운도 이제 2시간 되면서 좀 덜 지루해졌어요. 저번 주는 더럽게 재미없었는데 그 전주는 괜찮았고 조금만 핏대를 덜 높이고 보면 재밌어요. 문제 개 많았네. 트래비스 똥 점점 그니까. 그래서 그냥 좀 재밌게 보면 돼. 근데 사람들이 진짜 존시나를 너무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 나는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는 않는 사람이라서 싫어하진 않아요. 좋아하진 않고 막 이렇게 굳이 얘기하자면 좀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근데 그러니까 난 그 정도는 아니야. 막 이렇게 막 존시나를 막 제일 최애 이런 정도는 아니었거든. 근데 여러분들은 굉장히 최애인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무엇보다 그 SBS 스포츠 에라 때는 존시나가 라이징 스타일 때잖아. 2002년 딱 존시나 데뷔할 때 Ruthless Aggression 막 이때잖아. 그때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존시나 키드로서 자라오면서 많이들 존시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유독 더 많은 것 같아. 뭐 미국에서도 실제로 사람들이 경기 끝나고 군터를 막 따라다녔잖아. 어떻게 해보려고. 그럴 정도로 큰 히트가 있긴 했는데 한국도 정말 만만치 않게 군터를 싫어하는 것 같아. 저는 근데 막 별 생각이 없어요 사실. 다음 뉴스입니다. 브론이 놓친 럼블이란 뉴스인데요. 넷플릭스의 WWE 언리얼 시즌3를 통해서 2026년 로열 럼블의 원래 계획이 공개됐습니다. 당초 우승자는 브론 브레이커였습니다. 하지만 트리플 H는 팬들이 브론을 지나치게 밀어준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방향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브론은 부상까지 겹치며 레슬매니아에서 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당시 계획이 유지됐다면 브론의 커리어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막 내가 저번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그 애쉬튼 커처 주연의 영화 나비효과 있잖아. 세스가 박치기 하지 않았더라면 브론 브레이커가 테이블을 들어올릴 일도 없었을 텐데 브론 브레이커가 로얄 럼블을 우승했다면 브론 브레이커가 소리 지르는 일도 없었을 텐데 약간 그 나비효과 있잖아. What if 해갖고 멀티버스 막 세스가 박치기 하지 않았을 때 세계선. 그러니까 테이블 뒤엎다가 탈전한 게 아니라 소리 지르다 난 거였음. 근데 테이블을 뒤집으면서 배심을 쓴 게 영향이 없진 않았을 거야. 근데 그 마침표를 찍은 게 그 샤우팅이었던 거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브론 브레이커 배 터졌다. 배 터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로열 럼블 원래대로 우승할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수의 이야기들이 오고 있는 언리얼들의 비하인드. 이런 비하인드를 보는 재미가 바로 언리얼의 재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좀 재밌는 장면은 전 개인적으로 그거였다 생각해요. 세스가 박치기 하고 나서 처음에 직원이 크리에이티브 직원이 처음에 딱 나와가지고 화이트보드에서 세스 롤린스 그 한 줄만 지우거든. 처음엔 한 줄만 지우는데 나중에 화이트보드를 다 지우기 시작합니다. 에이 씨발 다 지워 이러면서 다 지우잖아. 그 장면 보는데 와 진짜 막 이러면서 봤잖아. 처음에 세스 롤린스에 대한 계획 한 줄만 이렇게 쓱 지워요. 직원이 그 화이트보드에서 직원이 푹 이렇게 화이트보드를 진짜로 화이트보드 백색으로 만들거든. 그러면서 와 진짜 이 세스 하나가 이렇게 크구나 이 생각했거든. 진짜 와 그러니까 내가 작년부터 계속 말했지. 욕먹으면서 계속 말했죠. 세스가 망쳤다고. 진짜라니까. 진짜 어지럽습니다. 언리얼 보니까 참 이런 말 하면 또 그렇지만 내가 옳았다 이 생각이 들던데. 세스 뭐 그 박치기 그거 하나 망했다고. 미들은 뭐했냐, 로우는 뭐했냐, 미들 카드 로우 카드 뭐했냐, 플랜 B, C 없었냐 막 다들 막 나한테 뭐라 했는데 역시 내가 맞았다 이 생각 들던데.
아 솔직히 나 너무 억까당했어 작년에. 세스 롤린스도 그렇고 박치기가 망친 거 맞다니까. 박치기 한 방이면 다 끝나는 거야 그거는. 왜냐면은 에볼루션이 어느 순간 모든 멤버가 다 부상당했다고 생각해봐. 바티스타, 랜디 오튼, 대관식 다 없었어. 모두가 다 줄줄이 부상당해. 그랬다 생각해봐. 그럼 당장에 에볼루션에게 억까당하던 선역들도 할 일을 잃게 되는 거야. 에볼루션에서 개도봐야 되는 장차의 미래 악역들, 미래의 선역들도 다 없어지는 거야. 다 그냥 이렇게 되는 거라고. 핑거스냅, 타노스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세볼루션 한 방에 브랜드 한 방에 모두 다 초토화 될 수가 있냐, 이게 말이 되냐. 트리플 H는 플랜 B, 플랜 C가 없었다 이러는데 그거는 트리플 H한테 너무 가혹한 거야. 내가 트리플 H 쉴드 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계획이 망가지면 안 되지. 그 계획이 망가지면 안 되지. 그래서 내민 게 플랜 B, 플랜 C가 화이트보드 다 지우고 여러분들이 본 WWE인데 여러분들 만족스럽지가 않잖아.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라고. 그런 사고는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이 너무 WWE를 가혹하게 보면 안 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다음 뉴스입니다. 언리얼로 또 시끌이란 뉴스인데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WWE 언리얼 시즌3가 공개되며 브루스 프리차드가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다큐 속의 크리에이티브 회의 장면에서 프리차드는 오바페미와 트릭 윌리엄스가 메인 로스터에 올라와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오바페미는 WWE 미래의 얼굴로 평가받고 있고 트릭은 역시 메인급의 스타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팬들은 완전히 틀린 판단이었다 라고 하며 이 브루스 프리차드를 향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 뉴스를 봤을 때 드는 생각이 그래도 브루스처럼 신중한 편이 낫다. 오히려 마이클 헤이즈처럼 급발진하는 애들이 더 위험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뉴스를 보고 그렇게 느꼈어요. 저는 아직도 화가 나요. 제이우소 급발진 막 하면서 이제 급등준대. 제이우소 어때? 제이우소 로얄럼블 우승시키자고 막 그때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았어 헤이즈는. 심지어 유일하게 화면 화상 회의로 참석해갖고 제이우소 어때? 급등준대 막 이러는데 진짜 싸대기 개마려웠거든. 난 차라리 이렇게 신중한 애는 좋은 것 같아. 차라리 조금 늦어지더라도 두들겨보는 애가 낫지. 마이클 헤이즈처럼 급한 애는 너무 싫어요. 아직도 로얄럼블 화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클 헤이즈는 브록이 씨나 떡바르자 했다던데. 그니까 이 레슬팔루자 때 내가 중계 접었던 거 알죠? 그 유튜브 접었잖아 레슬팔루자 때. 대진표 개구려가지고 어차피 컴퓨터도 고장났는데 이거 그냥 건너뛸까? 이러고 이제 딱 레슬팔루자 전날에 컴퓨터가 수리돼서 왔었거든. 근데 레슬팔루자 일부러 안 켰어요 그때.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역대 최악의 경기가 나왔죠. 나는 개인적으로 그 레슬팔루자 너무 화가 나는 게 존 시나의 그 고무줄 위상이 너무 화나요. 왜냐면 썸머슬램에서 역대급 초명승부 슈퍼시나를 보여줬잖아. 죽어도 안 질 것 같은 그 슈퍼시나, 그리고 그 슈퍼시나를 이기는 하이퍼 코디로즈, 이렇게 막 모두의 뽕을 차오르게 했던 최고의 명승부였는데 그러고 나서 갑자기 허접시나 돼갖고 브록 레스너한테 5분 떡 발리고 이러니까 막 화가 나. 솔직히 난 시나도 문제야. 시나도 본인 캐릭터의 일관성이 너무 없었어. 솔직히 처음에 레스너가 다음 차기 상대로 나왔을 때 우린 모두 흥분했잖아. 왜냐면은 이 슈퍼 시나가 슈퍼 비스트 레스너랑 슈퍼 명승부를 벌일 줄 알았거든. 근데 뭐 갑자기 막 F5 우와 이러고 끝나니까 심통나. 시나는 본인 크리에이티브에서 자신의 중심을 잡지 못했어. 자신이 할 역할에만 되게 집착했어. 그래서 이번에 레스너한테 져줘야지. 레스너는 미래니까 떡 발려줘야지.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야. 이거는 시나 팬도 그렇고 한 발치 멀리서 보는 나조차도 화나게 한다고. 이거는 존 시나 본인도 문제야 솔직히. 시나야 연기나 하자 각본 쓰지 마 크크. 그니까 길게 오래 할 줄 알았죠. 그니까요. 이거는 존 시나도 문제야. 존 시나 큰 그림 그리려고 하면 안 돼. 그니까 나는 좀 이번 얼리얼 보면서 좀 솔직히 난 그때 작년에 욕을 너무 많이 먹었는데 다 존 시나 아이디어라니까. 예, 존 시나가 로만 레인즈의 음악으로 등장을 하는 장면인데 페네틱스 페스트죠. 근데 로만 레인즈가 등장씬이 워낙에 오래 걸리니까 존 시나가 그걸 이제 패러디 하려고 거의 뭐 잔잔걸음으로 걷고 있어요. 이렇게 로만 레인즈 오래 걸린다 약간 이렇게 패러디 하는 거죠. 아 영상 이거 5분이야. 5분짜리인데? 미친 거 아니냐고. 이 4분으로 점프했는데 아직도 여기야. 계열받네. 지금 5분 24초인데 5분 24초가 돼서야 검지를 들어올리고 빠르게 퇴장하네요. 재밌습니다. 개그맨이네. 그래서 존 시나 또다시 펀치머신을 치는데 저번 레슬매니아 때는 헛쳤잖아요 펀치를. 헤드봇 아직 한 방 남았다.
빅분. 아직도 난 누구를 진짜로 때려본 적이 없어. 라면서 이제 프로레슬러로 자존감을 이제 챙기고 있는 모습이고, 재밌는 점은 이제 액션 배우를 하면서도 당연히 가짜로 때리겠죠. 그래서 아직 누구를 때린 적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일맥상통하는 게 레슬러에서 배우로 넘어가는데 재밌는 대사인 것 같습니다. 존시나 머리 두피 머신한 것 같네. 이번에 머리 제대로 심었죠. 예, 그래서 지금 빡빡입니다. 후회하고 있어요 라는 뉴스인데요. 내가 20대와 30대를 다른 방식으로 살았다면 아마 존시나보다 더 큰 슈퍼스타가 됐을지도 모른다. 2000년대 후반 제프는 WWE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렸고, 특히 2008년, 2009년에는 실제로 상품 판매량이나 관중 반응에서 시나와 비견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약물 문제와 여러 차례 체포, WWE 이탈 등으로 정상 궤도를 오래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프는 사실상 내가 스스로 커리어를 망치지만 않았더라면 이라는 후회의 의미로 이 발언을 최근에 해서 화제입니다. 약제분 약 안 빨았으면 그 아우라 안 나왔다고. 그래서 WWE 챔피언을 할 수 있었구나. 제프 하디, 넌 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고 있었군. 너의 인기의 원인은 약을 빨아서였어. 그쵸. 특히 그 TNA에서 담배 물고 나올 때, 진짜 개멋있습니다. 그때 그 특유의 본인의 시그네처 챔피언 벨트를 딱 허리에 메고 담배 피면서 나왔을 때 그 모습은 아직도 너무 멋있어요. 아무튼 이 뉴스를 딱 보고서 이건 옮겨야 해 하면서 내가 이거를 오늘 풀기어 24 중계하면서 바로 옮겼어요. 바로 경기 중계하면서 크로스라인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가져와 봤어요. 너무 빨아서 TNA에서 레전드를 만들었지 약 빨고 출근 망해버렸죠. 쇼를 망쳐버려서 AJ 스타일스도 화나고 스팅도 화나고 해서 은퇴 투어가 아니라 라커룸 백스테이지를 오가면서 사과 투어를 했었던 제프 니로 하디의 흑역사가 있었습니다. 아까 뭐라고? 그 인기의 원인이 약을 빨아서라고? 진짜 개웃기네. 그런 식으로 생각 안 해봤는데 너무 빵 터집니다. 제프 하디 딸도 많이 컸으면 제프 하디 딸 진짜 존예예요, 존예.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뉴스긴 한데 더 락이 결국 온다 라는 뉴스입니다. 더 락 결국 온다. SNS에서는 더 락의 썸머슬램 복귀설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텀버클 측의 보도에 의하면 더 락의 등장을 암시하면서 팬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썸머슬램 티켓 판매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WWE와 TKO가 지난해 엘리미네이션 챔버처럼 비상 버튼을 누를 수 있다는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더 락이 내년 레슬매니아 시즌에 로먼 레인즈와의 경기를 위해서 스케줄을 비워두고 있다는 루머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번 썸머슬램이 복귀 무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사실 모아나가 망했죠. 모아나가 로튼토마토 33% 썩은 토마토 점수를 받았고, 흥행도 망했고, 그래서 더락도 비상이고, 썸머슬램도 예측됐던 티켓보다 전년도에 비해 1만 장 이상 늦게 팔리고 있기 때문에 초비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리미네이션 챔버 때 캐나다에서 열리는데 예매가 저조해서 니칸이 비상 버튼 눌러서 더락이 깜짝 출연해준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상 버튼을 누를 수도 있다. 썸머슬램 비상 버튼 눌러서 더 락이 등장할 수도 있다. 그래서 더 락이 어느 경기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배드보이 타마통가 탈라통가가 통가 가문의 원로들의 말을 듣는데 그 원로가 더 락일 수도 있다. 세스 롤린스가 자신이 사람들의 챔피언이고 If you smell what the rock is cooking 이렇게 더 락의 대사를 인용하게 되면서 세스 롤린스 로만 레인즈 경기에 더 락이 개입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I'm the people's champion, baby. If you smell what I'm cooking. As far as I'm concerned, I'm the people's champion, baby. If you smell what I'm cooking. 아니면은 솔로 시코아가 가족에게 편입되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 3대3 태그 매치에 더락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더락이 썸머슬램에 나올 수 있는 가지수는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각도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대머리 한 명의 마음먹기에 따라 다 달려있죠. 더락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요, 언제든지 안 나올 수 있어요. 실제로 NXT 때 나 나가고 싶어 해갖고 마지막 클로징을 맞고 현장에서 어버버되다가 쇼가 끝난 적도 있고요. 그걸 중계한 나 해갖고 굉장히 최악의 NXT 클로징도 있었는데, 아무튼 더락이 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로만 더락 빨리 붙고 레슬러로 은퇴했으면 좋겠음.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로만하고 더락의 경기는 어쨌든 보고 싶어요. 로만이 좋았다가 싫었다가 더락이 좋았다가 싫었다가 그러잖아. 우리 모두 다 한 번쯤 좋아했다가 싫어했는데 어쨌든 간에 보고 싶긴 해.
더락 대 로만 레인즈 보고 싶긴 해. 예, 빨리 봐야 되고 이제 1년 2년 지나가면 다들 한 살씩 늙어가고 있는데 우리도 내년에 떡더비 안 볼 수도 있고 더락도 로만도 내년에 마탱이가 갈 수도 있고 하루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레슬매니아에 더락이 로만 레인즈와의 경기를 위해 스케줄을 비워두고 있다. 이런 루머까지 전달해 드려요. 여기에 대한 후속 뉴스인데요. 엘더는 누구란 뉴스입니다. 웨이드 바렛의 한마디가 새로운 블러드라인 떡밥을 던졌습니다. 바렛은 타마통가, 탈라통가가 신비로운 엘더들 지시를 받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팬들의 가장 유력한 추측은 더락입니다. 피터 마이비아와 하쿠의 실제 관계를 고려하면 더락이 뒤에서 새로운 블러드라인 내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또 다른 후보로는 리키시 혹은 통가 가문의 수장인 하쿠 본인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더락이 가난해서 경기복이 없을 때 하쿠가 선뜻 내주어서 나중에 더락이 하쿠한테 픽업 트럭을 선물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피터 마이비아하고 이제 윗세대들끼리 다 이제 의형제여서 더락이 이 하쿠가 삼촌이에요. 근데 더락이 너무 가난해서 경기복이 없었어요. 반주도 없었고 부츠도 없었어. 근데 하쿠가 여기 있어. 네가 자랑스럽다 하면서 이제 데뷔전 하던 락키 마이비아의 반주하고 신발을 챙겨주었다. 그래서 이 락키가 너무 고마워서 한 6년 전인가요? 4년 전인가? 꽤 오래됐어요. 꽤 오래됐는데 하쿠한테 이 포드 픽업 트럭을 선물합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친한데 또 제가 스맥다운 리포트를 전달해 드릴 때마다 스맥다운 리뷰 현지 리뷰를 전달해 드릴 때마다 배드보이 타마통가하고 탈라통가 이 둘이 계속해서 원로들의 의견을 받아서 솔로 시코어를 쳐냈고 핀벨러를 공격했다. 난 이 부분이 흥미롭다. 이 원로의 정체가 궁금하다. 저도 이렇게 언급한 바가 있는데 이제 현지도 이걸 주목하기 시작했고 신비로운 엘더가 이제 원로예요. 원로. 자신의 가문들의 선배들의 지시를 받고 있는 거예요. 탈라통가하고 타마통가가. 근데 지금 이 블러드라인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한 로만 레인즈의 발언처럼 이 원로의 정체도 누가 될지가 궁금해진다. 그 원로가 과연 탈라통가 타마통가의 아빠 하쿠일 것인가 아니면 이 하쿠의 조카인 드웨인 존슨일 것인가 이런 이제 현지 팬들의 뇌내망상이 시작되는 거죠. 사실 리키시였습니다. 짜잔. 그러면 거의 최악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뭐 원로라고 하면 또 할 말은 없죠. 어쨌든 간 블러드라인에 속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모로 좀 재밌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은 그 통가 가문하고 사모아 가문은 민족은 같은 민족이지만 사는 섬이 달라요. 그래서 요게 약간 한 민족으로 보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지만 한 가문입니다 라고 우기면 또 아니라고 하긴 또 애매한 그런 관계라고 보면 되겠는데 일단은 그래도 조상들끼리는 서로 의형제를 맺었기 때문에 어쨌든 블러드라인으로 우기고 있습니다. 뇌절 공개 선언이란 뉴스인데요. 최근 나이트캡에 출연한 레인즈는 자신의 커리어와 블러드라인의 의미를 이야기하며 이 스토리가 본인이 WWE를 떠날 때까지 계속된다고 말했습니다. 난 친구가 많지 않다. 하지만 내겐 가족이 있다. 내 피를 나눈 사람들이 있고 그건 진짜다. 우리는 단순한 팩션이 아니다. 우리는 가족이다. 이어서 블러드라인 스토리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짧지만 강렬하게 답했습니다. 영원히 내가 사라질 때까지다. 이 발언은 현재 진행 중인 블러드라인 내전 스토리가 단순한 단기 프로그램이 아니라 로만 레인즈 커리어 전체를 관통하는 장기 서사라는 점을 다시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WWE는 지난 몇 년 동안 블러드라인을 중심으로 회사의 가장 큰 스토리를 전개해 왔으며 최근 웨이드 바렛이 언급한 엘더, 원로 떡밥, 덜하게 잠재적인 복귀 가능성, 통가 세력의 움직임까지 더해지면서 이야기는 더욱 확장되고 있습니다. 특히 로만이 최근 인터뷰에서 앞으로 2-3년 정도 정상급 선수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언급한 만큼 팬들 사이에서는 블러드라인 사가가 최소 몇 년은 더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친구가 없으면 사귀세요 제발. 온 세상이 사모아인이야. 그래서 로만이 뇌절할 것이다 공개 선언했죠. 폴 헤이먼도 2-3년 더 할 거다. 우리는 이제 절반만 왔다 이렇게 언급한 적이 한 1년 전에 있었는데 근데 로만 레인즈는 더 길게 보고 있죠. 로만은 내가 WWE 있는 한 블러드라인 스토리는 끝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게 계속 블러드라인만 한다 이거는 아니고 뭐 중간에 CM펑크처럼 다른 애들이랑 대립하는 순간도 분명히 있을 것이며 근데 마지막 순간 만큼은 약간 사모아인에게 횃불을 넘겨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봐요. 그래서 막 로만 레인즈 은퇴전 막 질라 파투 뭐 혹은 뭐 제이코 파투 그 누군가에게 그래서 막 이제 발발 떨면서 막
울라팔라 막 이렇게 이걸 너에게 준다 막 이러면서 막 네가 트라이벌 치프다 막 이러면서 마지막 은퇴전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울라팔라 넘겨받는 애는 발발 떨면서 족장이시여 막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족장 되면서 막 일단 검지 올려드는 이제 3, 4년 뒤에 이런 그림 나온다. 트라이벌 치프 로만 레인즈 뒤를 이을 사람이 이어질 것 같다. 약간 그런 느낌 아닐까? 블러드라인이 이어진다는 게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해봐요. 더락 네가 트라이벌 치프다 유유 아이 설마 더락한테 주진 않겠지. 젊은 애한테 주겠죠. 네. 로만 레인즈 3년 정도 더라는 뉴스인데요. 로만 레인즈가 자신의 은퇴 시기를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는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앞으로 2, 3년 정도는 최고 수준에서 활동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몸 상태가 아니라 가족과의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시간을 돌려주고 싶다는 뜻을 밝히며 약 3년 후 자신의 미래를 다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만 레인즈가 첫째 딸은 거의 성년이 됐죠. 굉장히 성숙하게 잘 자랐는데 이제 밑에 애들이 더 많아요. 한 3, 4명 있는데 그래서 로만 레인즈가 아이들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게끔 3년 뒤에 본인의 스케줄을 보고 몸 상태도 보고 통장 상태도 보고 모든 자신의 상태를 고려해서 더 할지 말지 결정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코디 로즈도 뭐 다음 WWE 계약이 본인의 마지막 WWE 런이다 이렇게 말했던 만큼 이 40대 메인 이벤터들이 좀 다음 인생의 챕터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로펀 코시의 4명 중에 로만 코디가 가장 컨디션 좋은 듯 그것도 맞죠. 지금 로만은 여지껏 본 로만 중에 최고의 버전이긴 해요. 네, 최고의 버전이 맞아. 내 레슬링 기간 중 절반이 씬하고 절반이 로만인데 유유 그렇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한 로만 레인즈의 이별이 한 3년 정도 남지 않았을까 그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또 월드컵 결승에 딸하고 같이 왔어요. 월드컵 결승에. 나 근데 워낙에 아내하고 닮아서 아내인 줄 알았어. 근데 딸이라고 합니다. 로만 레인즈하고 첫째 딸 월드컵 결승. 월드컵이 뭐 요즘 축구가 미국에서 인기가 많아졌다고 해요. 이 뉴스 재밌습니다. 코디인가 펑크인가 라는 뉴스입니다. WWE가 썸머슬램을 앞두고 대형 턴일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썸머슬램 킥오프 쇼에서 코디 로즈와 CM 펑크는 뜨거운 마이크 배틀을 펼쳤고 코디는 더 이상 펑크를 형제처럼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펑크는 코디가 자신 역시 존 시나와 랜디 오튼처럼 배신할 것이라고 의심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세러데이 나잇 메인 이벤트 이후에 백스테이지 세그먼트까지 고려하면 WWE는 의도적으로 두 사람 중에 한 명의 턴일을 암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팬들 사이에서는 코디의 턴일 가능성이 더 높게 점쳐지고 있지만 스맥다운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펑크가 턴일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썸머슬램 대결이 선선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현지 뉴스의 보도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고요. 저는 근데 막 이 둘 중에 한 명을 급하게 턴일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번 썸머슬램까지는 그냥 둘 다 착한데 감정이 안 좋은 상태로 경기할 것 같다? 약간 이 정도로만 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이 돼요. 이제 와서 누구 하나를 턴일시키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언리얼 보니까 삼치는 코디 턴일 가능성 열어둔 것 같은데 워낙에 바이럴한 순간이 될 거고 많은 사람들이 홈랜더 코디를 원하는 거를 코디도 알고 떡더비도 알고 삼치도 알고 모두가 알기 때문에 언젠간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해. 근데 나는 이 뉴스하고는 다르게 이번 썸머슬램은 아닌 것 같아요. 이번 썸머슬램은 아닌 것 같고 왜냐면은 지금 이 메인 이벤트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레슬매니아급의 카드는 맞거든. 그래서 이들의 3차전쯤에 아마 레슬매니아급에 일어나지 않을까. 그 레슬매니아쯤에 턴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펑크는 협박받았다라는 뉴스인데요. CM 펑크가 실제로 여러 차례 살해 협박을 받아 FBI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테파니 맥맨의 팟캐스트에 출연한 펑크가 FBI가 신뢰할 만한 협박이 접수될 경우 당사자에게 직접 알리는데 자신 역시 그런 전화를 여러 번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만 진짜여도 큰일이다 라고 하며 온라인상의 독성 문화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최근 챔피언 등극 이후 AI로 제작된 가짜 이미지와 허위 인용문이 빠르게 퍼지면서 세스, 베키, 로건 폴 등이 펑크를 비난한 것처럼 조작된 컨텐츠가 확산이 됐고 일부 팬들이 사실로 믿으면서 상황이 악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거 제가 읽었죠. 예, 이거 제가 휴방하기 전에 방송 2부에서 제가 이 자를 손수 번역하면서 꾸역꾸역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가짜라고 합니다. 예, 이게 AI로 만들어진 가짜라고 해요. 예, 요즘에 진짜 가짜 컨텐츠가 너무 많아요. 나츠 가짜뉴스 살포 가짜뉴스는 아니고 2부 짤 읽을 때 재밌는 것 같아서 읽었는데 아니었다. 가짜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트리플 H 장발 되나? 라는 뉴스인데요. 팬들 사이에서는 최근 트리플 H의 새로운 헤어스타일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삭발한 모습으로 오랫동안 활동해왔던 그가 최근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정수리 부분의 머리를 조금씩 기르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SNS에서는 설마 포니테일 시절로 돌아가는 건가? 라는 농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플 H가 머리를 기르고 있어요. 머리를 정말로 기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면도 깜빡한 거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로 장발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트리플 H 닮은 양반이 나와요. 지금 나 코스프레 한 거예요? 막 트리플 H가 기자회견장에서 그래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트리플 H가 뭐라고 하냐면 난 머리 기를 건데 좀 이따 머리 기른 모습도 과연 재현할 수 있을까? 막 이렇게 농담을 던지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재밌는 영상인데 그러니까 진짜로 머리를 미는 걸 까먹은 게 아니라 트리플 H가 나 앞으로 머리 기를 계획인데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좀 이따 있습니다. 쇼마 나도 머리 기르고 싶다 유유. 그니까 아니 트리플 H 그럼 탈모가 아니었던 거야? 이 장면이 굉장히 재밌는데 저놈 봐 저놈 미안하지만 나 요즘 머리 기르고 있거든. 너도 머리 기를 수 있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자신을 코스프레이한 일반인 팬한테 나 요즘에 머리 기르고 있는데 너 머리 기르는 것도 따라할 수 있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재밌어서 퍼와봤습니다. 럼블도 이틀이란 뉴스인데요. WWE가 로얄 럼블까지 이틀 개최 체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링사이드 뉴스는 이미 2026년 사우디 대회에서 이를 고려했지만 결국 하루 개최를 유지했습니다. 현재 구상은 여성 로얄 럼블이 1일차 메인 이벤트, 남성 로얄 럼블이 2일차 메인 이벤트를 맞는 방식입니다. 다만 가장 큰 걸림돌은 티켓 판매입니다. 올해 이틀 일정으로 진행되는 썸머슬램 판매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레슬매니아 42 역시 전년도보다 광준수가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WE 내부에서는 NFL의 경기장 규모를 채울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WWE 썸머슬램 티켓이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스맥다운 쪽이 로스터가 약해서 CM펑크를 수혈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WWE가 허니문이 지난 것 같습니다. 허니문이 지났고 중간에 TKO의 개입도 있었고 TKO의 개입이 이제 스토리 라인 상으로도 있었지만 가장 큰 부분은 광고라고 생각해. 지금 그 전년도 썸머슬램만 해도 우리가 눈이 멀었었는데 이제 광고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서 사람들이 점점 눈을 뜨기 시작한 게 아닌가? 광고 시간이 길어지니까 쇼 시간은 그대로인데 경기 시간이 줄어들면서 우린 경기를 보러 왔는데 경기 퀄리티가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티켓을 안 사기 시작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요즘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다른 스포츠도 관중 채우기가 힘듦. 떡더비 재미도 포함이지만 그렇죠. 그래서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1년 중 가장 중요한 1월 4월을 조졌다. 그 말도 맞죠. 월드컵도 끝났지만 썸슬은 원래 휴가 시즌 경기라 티켓 파워가 4대 PLE보다 낮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썸머슬램이 예전에는 뭐 2만석 관중 경기장에서 열린 적도 많고 하는데 WWE는 계속해서 레슬매니아 못지않은 이벤트로 만들려고 하는 2일차로 확대하는 이벤트가 전통으로 이제 전년도부터 이번이 이제 2년 차잖아요. 2일차로 열리는 게. 근데 올해가 좀 쉽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확실히. 작년 썸슬이 진짜 마지막 허니문이었던 것 같아. 나도 작년 썸슬이 진짜 마지막 허니문이고 이제는 허니문 끝났어. 이제는 여론이 좀 많이 안 좋아졌어. 이제는 TKO의 그 광고 체제를 손봐야 될 때야. TKO가 광고 더럽게 많이 하죠. 더군다나 ESPN 특별 1시간 해갖고 앞에 2경기 수수료 나와가지고 경기 대충 하죠. 이거 좀 뭔가 고쳐야 돼. 이거 좀 악재라고 생각됩니다. 네. WWE 광고가 없어 하던 시절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이제 페이퍼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돈을 낸 만큼 본다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한적인 광고들만 있었는데 지금은 페이퍼뷰가 아니라 뭐 넷플릭스를 구독하는 사람들은 거진 다 보는, 혹은 ESPN을 구독한 사람은 거진 다 보는, ESPN 플러스를 구독하면은 WWE만 보는 게 아니잖아. ESPN 플러스에서 서비스되는 타 종목도 보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광고를 실을 수 있는 구실이 되는 거지. 그래서 페이퍼뷰 때랑은 좀 기조가 다르고 광고를 실는 것도 어느 정도 저는 정당성이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광고의 비중이 거의 경기랑 5대5 비중이니까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좀 대진들이 불 붙고 있고 대진들이 잘 나오고 있잖아요. 대진들이 좀 역대급 대진으로 뽑히고 있기 때문에 티켓 가격도 많이 내렸기 때문에 이제 좀 팔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대를 해봐요. 처음에 산 애들만 후구지 진짜. 아니 그래도 처음에 사면은 자신이 원하던 좋은 자리를 얻잖아요. 예를 들면은 2층이면은 2층 맨 앞줄이 제일 핫하잖아. 3층이면 3층 맨 앞줄이 제일 핫하고. 나름 그런 데서 위안을 얻지 않을까? 거기 취소하라고 하면 또 취소 못해요. 자리가 좋으니까.
WWE는 돈을 더 받는다라는 뉴스인데요. 파이트 for Select는 WWE가 최근 PLE 개최지 발표를 일부러 늦추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이유는 각 도시들로부터 최대한 유리한 유치 지원금을 끌어내기 위한 협상 때문입니다. WWE는 이미 여러 차례 실적 발표를 통해 개최 도시들의 지원금이 회사 수익의 중대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경기장 사용료, 세제 혜택, 각종 지원금 규모가 모두 협상 대상인 만큼 WWE는 가장 좋은 조건이 확정될 때까지 발표를 서두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WWE의 흥행이 실제로 지역 특구, 지역에서 굉장히 특수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이제 관광객도 많이 오고 관광객들이 주변에 식당, 호텔 돈 쓰고 막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WWE를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지역들이 입찰 경쟁을 벌이고 있고 그래서 베가스 2년 연속 레슬매니아 한 것도 베가스가 세금 감면을 굉장히 빡세게 해줬죠. 또 경기장 개최 할인도 많이 해줬고 그래서 전년도만큼 레슬매니아가 관중이 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티켓을 4배 가격을 올렸고 세금 감면도 더 파격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은 늘었다. 이렇게 계속 웃고 있었어. WWE는 어쨌든 간에 지역들하고 계속해서 입찰 경쟁을 통해서 WWE가 계속해서 수익을 증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우디 제안은 거절하기에는 너무 큰 돈이었다. 뭐 지금 사우디는 해자죠, 해자. 돈도 레슬매니아 뭐 4번 개최할 수익을 뭐 사우디 한 번에 주고 있다. 사우디가 한 번에 주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더군다나 관중까지 이제는 만석이니까 처음 사우디 때만 해도 왕세자가 사람들을 무료로 초대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만석이 안 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뭐 오픈하면 바로 매진이에요. WWE가 사우디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뭐 사우디는 거의 뭐 해자고요. WWE한테. 워게임 슬슬 다른 방식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어림도 없지. 날짜하고 포스터 확정해가지고 이제 지역이 공개가 됐죠. 다음 뉴스입니다. 또 AW를 막아선다라는 뉴스인데요. WWE가 또 AW와의 정면 승부를 선택했습니다. 오는 9월 26일 시카고 올스테이트 아레나에서 월드 콜라이드 개최를 발표했는데 같은 날 같은 지역에서 AW의 올아웃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팬들은 두 대형 이벤트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으며 WWE가 의도적으로 AW와 맞붙으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WWE와 트리플 에아의 협업 이벤트인 월드 콜라이드는 올해 주요 크로스오버 카드가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9월 26일에 시카고에서 올스테이트 아레나를 일단은 WWE가 선점을 했어요. 그래서 AW도 경기장을 이미 예약을 했고요. 그 경기장 이름을 지금 내가 뉴스로 봤는데 여기 안 써놨네. 아무튼 간에 AW도 올아웃이 같은 날에 열려요. 시카고에서. 그래서 기존에 WWE는 계속해서 AW하고 맞불 작전을 놨는데 같은 날이지만 같은 시간대지만 다른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초유의 사태죠. 거의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지역이에요. 그것도 시카고. 시카고라고 하면은 양 단체에 굉장히 인연이 있는데 WWE야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CM펑크가 고향이고 CM펑크의 지역이죠. 근데 이제 AW 같은 경우에는 프로레슬링 티스가 시카고에 있어요. 샵 AW가 시카고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적으로 대대적인 프로모션을 할 수 있는 게 또 시카고란 말이죠. 그래서 AW가 올인도 처음에 시카고에서 열렸을 거야. 내 기억에. AW 출범 전에 시카고에서 열렸을 거야. 내 기억에. 그래서 그 라이언 발칸이랑 나랑 계속해서 같이 올인에 대한 상품 프로모션을 상의하다가 결국에 빠그러졌는데 나랑 사이가 안 좋아졌는데 아무튼 간에 그래서 그때 굉장히 AW가 시카고에서 돈을 많이 벌었고 AW의 고향이 사실상 시카고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두 단체 다 시카고하고 굉장히 인연이 있는데 이번에는 진짜 아예 완전 맞불 작전입니다. 시카고면 펑크인데 심지어 AW 장소 바꿔야 되는 게 아닌지 AW도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지 않을까? 뭐 일단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AW도 시카고가 고향이라서 사실 전에 CM펑크 특별 출연 시킬 것 같음. 그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해. 리코셰가 예전부터 계속 짜증냈거든요. WWE 계속 같은 날에 NXT 이벤트, TNA 이벤트 계속 잡네 이랬었는데 이번에는 월드 콜라이드를 같은 지역에 잡아버리잖아. 그래서 리코셰가 예전에 같은 이벤트 계속 같은 날에 페이퍼뷰 할 때마다 잡으니까 비치 무브라고 한 적 있어요. 비치 무브. 개집애 같은 짓 하네. 겁쟁이 짓 하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정말 역대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해서 또 경호는 월드 콜라이드하고 저는 올아웃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저희 중계할 때도 제가 AW 페이퍼뷰를 다 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이거예요. AW 이벤트 페이퍼뷰를 제가 혼자 다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 중 하나가 NXT PLE가 AW PLE하고 맞물릴 거다 제가 예언을 했고요. 그게 또 반영이 돼서 제가 AW 혼자 다 하고 있습니다. 페이퍼뷰를. 이원 중계이군요. 동시 같은 곳에서. 그러니까 IB 스포츠에 둘 다 같이 출근해서 스튜디오 하나씩 쓰면서 서로 다른 경기 중계하는 거죠. 정말 역대급 해설자 에라인 것 같아요. 이런 적이 없었잖아. 대한민국은 진짜 그 어느 때보다 프로레슬링을 많이 볼 수 있는 시대가 와버렸어. 월드 콜라이드는 어디 PLE, NXT 처음에 열렸던 월드 콜라이드는 트리플 A하고 벌였던 처음 이벤트는 NXT 이벤트가 맞는데 이번엔 떡더비 로고가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WWE 한 2군들 2군들 그리고 이제 플러스 CM 펑크 이렇게 보여지는데 시카고 월드 콜라이드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올아웃 많이 봐주세요. 올아웃은 IB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데나우젠도 나오겠죠. 그렇죠. 데나우젠도 시카고의 남자이기 때문에 기대해 볼 만합니다. 이게 월드 콜라이드 올아웃 같은 날짜입니다. 같은 날짜. 9월 26일 시카고에서 열리는 AWA 올아웃. 역시 같은 9월 26일 시카고에서 월드 콜라이드 WWE하고 트리플 A 콜라보 이벤트가 열려요. 이게 NXT가 아니라 WWE 로고가 있기 때문에 CM 펑크가 등장해서 AW 죽이길 확률이 높죠. 이번 내년 레슬매니아 시즌에 WWE하고 트리플 A의 교류 이벤트 이터널 글로리가 나오게 되고요. 스탠드 앤 딜리버도 역시 나오게 됩니다. 이거 뉴욕에서 판을 벌리게 될 것 같은데 지금 AEW가 내년 레슬매니아가 사우디로 향하기 때문에 이 빈집을 제대로 노릴 거라는 루머가 있어요. 그래서 AEW가 미국에서 아주 제대로 판을 크게 벌릴 것 같아요. 사우디로 가는 WWE 레슬매니아의 빈집을 노리는 AEW 그리고 그 빈집을 지키려는 WWE. 그래서 아마 이 이터널 글로리는 WWE 로고가 박혀있기 때문에 레슬매니아를 못 가는 유명인사 한 미들급 선수들이 좀 포진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NXT 스탠드 앤 딜리버까지 양일간 AW를 상대로 방어전을 치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성적을 치르게 될지 어떤 성적을 갖게 될지 내년이 벌써 기대가 됩니다. AW 4월 뉴욕에서 개최한다고 정보 입수했나 보네. 그럴 수도 있고요. 뭐 타 지역일 때도 있어요. 이렇게 이번 시카고에서 같은 지역인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보통 다른 지역에서 해요. 다음 뉴스입니다. TKO의 미래란 뉴스인데요. 제프 제럿이 TKO 체제 아래 WWE 미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그는 과거 빈스 맥맨 시절과 현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의사결정 구조라고 말했습니다. 제럿은 빈스의 상장 이후에도 사실상 자기 자신에게만 책임을 물으면 됐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아리 엠마뉴엘도 결국 월스트리트와 주주들에게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물론 그들은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고 아마 이미 자신들만의 출구 전략까지 준비해뒀을 것 이러면서 TKO가 앞으로 수익성과 주주 가치를 최우선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견해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익성과 주주 가치를 최우선으로 운영할 것이라는 이 부분이 사실상 쉐이머스하고 뉴데이에 방출하고 저는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빈스 시대에는 빈스가 회사에서의 부재를 본인의 책임으로만 돌렸으면 됐는데 지금 아리 엠마뉴엘 체제는 책임을 묻는 주주에게서의 그 눈치를 봐야 되는 입장이다. 아리 엠마뉴엘은. 그래서 좀 더 자비 없이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제프 제럿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인 게 뭐냐면 실제로 WWE 아래서 부사장이었어요. 그래서 WWE에서 라이브 이벤트 부분의 부사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간부진들이라던가 WWE의 속사정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다. 근데 이 라이브 이벤트 부사장을 좀 하다가 선수 생활에 좀 미련이 생겨서 AEW로 이적을 해버렸죠. 어쨌든 간에 회사 가치 수익성, 주주가치 최우선 요게 지금 TKO의 기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리 엠마뉴엘이 좀 트리플 H한테 많이 쳐내라고 욕을 한 것 같고 거기서 좀 뉴데이, 쉐이머스 이렇게 이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펑 코세급 4명이 아니면 나이 먹고 연봉 깎이는 건 이제 확정적인 수순 같은. 그러니까 이제 저는 솔직히 샵 WWE.com 가면은 한 선수를 눌러보잖아요. 얘도 뭐 월드 챔피언 해본 애들 그리고 좀 급 있는 애들 눌러보잖아요. 그러면은 티셔츠가 막 10개 이상 있는 애들이 아니면 퍼진다 쳐진다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상품성이 없는 애들은 연봉을 그대로 받을 이유가 있을까? 저조차도 의문이 들어요, 사실. 근데 쉐이머스는 본인에게 부당한 대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나가서 더 잘할 자신이 있었겠지. 그럼 두루도? 뭐 두루는 잘 모르겠어요. 두루는 좀 얘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솔직히. 두루는 좀 헐리우드에서 굉장히 잘 되고 있고, 두루도 그리고 모스트 파퓰러 좀 많아요. 근데 세미제인 가잖아요. 세미제인은 지금 라스트 리얼 국가의 뭐 그 티셔츠 있죠. 그거 모스트 파퓰러 못 달았어. 오히려 옛날에 S랑 G 막 그 체크무늬 그 옛날 티셔츠만 모스트 파퓰러가 있지. 좀 얘기가 많이 다르고, 두루는 그래도 두루 팬이 봐도 두루 티셔츠가 구리죠. 저도 제가 해도 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두루는 일단은 티셔츠가 나오면 모스트 파퓰러가 있어요. 그래도 많아요. 좀 거기에 대한 차이라 생각해요. 다음 뉴스입니다. 니가이디스 드디어 데뷔전. 니가이디스의 WWE 인링 데뷔전이 공식 확정됐습니다. 트리플 H는 썸머슬램에서 군터와 니가이디스가 맞붙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아이디스의 WWE 첫 경기이자 수년 만에 정식 복귀전이 됩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아이디스가 과연 어떤 테마곡을 사용할 것인가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TV에서 항상 무음 상태로 등장해왔기 때문입니다. TV 시절 테마곡 또는 2K 게임 테마 사용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가이디스의 마지막 경기는 23년도 10월 7일 이후에 경기를 치른 적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전혀 신경 쓰지 못했는데 니가이디스가 등장할 때 아무 음악 없이 등장했었다. 이거 몰랐어요, 저는. 계속해서 스맥다운을 중계했는데도 몰랐네. 예, 몰랐고. 그래서 이게 TNA 때 음악을 쓸지 아니면은 2K에서 임의로 부여해준 음악을 쓸지 아니면 니가이디스의 뭔가 새로운 음악이 배정될지 뭔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니가이디스의 음악이 무엇일지 현지 팬들이 굉장히 궁금해한다. 또 니가이디스는 거의 3년이죠. 예, 23년도 10월이면은 거의 3년 만에 복귀전을 치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단장 없던데 브금 나올 때 그러니까요. 저는 몰랐어요. Enough! 막 이러면서 막 해집고 나오니까 음악이 없는지 몰랐네. 피어스도 레슬러였음. 그쵸. 예, 애덤 피어스, 니가이디스 둘 다 NWA 챔피언 출신이에요. 예, 굉장히 근본 있는 GM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니가이디스는 특히 뭐 케빈 오웬스, LJ 네리코, 뭐 CM 펑크 이런 애들이랑 링 오브 오너에서 함께 경합을 겨루어내고, 니가이디스는 TNA 낙하산 출신인데 낙하산 출신 치곤 그래도 NWA에서 기량을 많이 올렸죠. 그러고 보니 레슬매니아는 포스터 CG 1일차 2일차 다르더니 썸스는 계속 똑같네요. 2주도 안 남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저도 이번에 프리뷰 원고를 준비하다가, 지금 프리뷰 아직 원고를 다 못 썼어요. 프리뷰 원고를 준비하다가 드는 생각이 뭐지? 포스터가 다 똑같네? 이러면 1일차 2일차 어떻게 구분하지? 이러면서 좀 난항을 겪고 있는데, 원고 작성에. 그래서 드는 생각이 9경기 정도 확정됐는데 그냥 프리뷰 때리면 뭐 어쨌든 간 썸머슬램 프리뷰 1, 2일차 다 하는 건데 뭔 상관이야, 이 생각 들어가지고. 다음 뉴스입니다. 브리의 특훈이라는 뉴스인데요. 브리 벨라가 WWE 복귀를 위한 특별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그녀는 최근 브이로그를 통해서 남편 브라이언 다니엘슨이 직접 자신의 훈련을 도와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팬들은 최근 TV에서 보여준 경기력이 이전보다 좋아진 이유가 이러한 개인 훈련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저번 뉴스 때 레이니 리드랑 한 경기가 너무 좋았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죠. 뭐 브리 벨라는 정작 3분이라서 너무 아쉬웠다라고 말했지만, 아니 그 서브미션 스팟이 굉장히 좋았다고 제가 언급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게 괜히 그런 게 아니다. 몇 번이나 얘기하지만 이 브리 벨라, 니키 벨라는 서울대 과외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늘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궁룡이를 붙여줬으면 늘어야지. 그니까요. 제발 AW로 꺼줘주세요. 아니 브리벨라도 싫어하는구나, 여러분. 니키 벨라만 싫어하는 게 아니었구나. 저는 그냥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최대한 짧게 해주면 다 좋아요. 안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번 세남에도 입중계 할 것 같은데 경기 시간이 짧기를 기원해 봅니다. 확실히 짧으니까 재밌어. 브리벨라 이번 레이니 리드랑 한 경기 최고였어요. 네. 또 브리벨라 다니엘슨 훈련하는 짤이에요. 서울대 과외 선생님. 웬만하면 서울대 보내는 사람이죠, 진짜. 근데 브리 실제로 잘했어요, 이번 스맥다운 때. 레이니 리드랑 한 경기 괜찮았어요. 스콜피온 데스드라. 여기 이렇게 때릴까? 이런 모습이지. 열심히 하시잖아. 저는 좀 좋게 보려고요. 저는 이걸 좀 이제 브리벨라 경기를 좀 더 좋게 보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번 스맥다운 때 경기 좋았어요, 저는. 그래서 한번 재밌게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무조건 믿어야죠. 예, 무조건 믿어야죠. 과외받고 AW에 입사하자. 한결같네. 다니엘스는 여전히 AW의 크리에이티브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짤이고요. WWE로 올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니키 벨라 복귀 시동이라는 뉴스입니다. 니키 벨라의 WWE 복귀가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레슬포츠에 따르면 니키의 이름이 최근 몇 주 동안 크리에이티브 회의에서 다시 언급되기 시작했으며 이는 레슬매니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특히 브리벨라가 현재 타이틀 프로그램에 얽혀 있는 만큼 세러데이 나잇 메인 이벤트에서 니키가 깜짝 등장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세러데이 전에 내가 쓴 거라서 이렇게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크리에이티브 팀들이 레슬매니아 이후에 처음 언급되기 시작했다. 이게 그냥 빈말은 아닌 것 같아요. 빈말은 아닌 것 같고 또 복귀 훈련을 브라이언 다니엘슨하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본인이 밝힌 만큼 정말로 니키 벨라의 복귀가 가까워진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애초에 좀 가벼운 부상이었는데 좀 오래 쉬었잖아. 그래서 아마 돌아오지 않을까. 발목 쪽이었기 때문에 돌아올 때가 되었다. 안 좋은 뉴스네. 패스하죠. 니키 벨라만 나오면 사람들이 반응이 굉장히 뜨거워요. 안 좋은 쪽으로 뜨겁긴 한데.